길고 긴 코로나 시대의 종식이 머지 않은 듯 보입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에서도 코로나 예방 효과 94.5%의 백신을 개발하며 전염병 시대를 마감하기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테파네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탐상 임상시험의 중간 분석 결과 우리가 개발한 백신 후보 물질이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검증했다.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방셀 CEO는 백신이 95%의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면 병원이나 사람들의 마음, 죽음에 대한 효과라는 측면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모더나 측은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94.5%의 감염 예방 효과를 보인 것과 관련해 예상치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백신 물질보다 효과가 더 좋은 것은 물론 이동과 보관도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이 화씨 영하 94도에서 보관돼야 해 백신 보급과 보관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지만 모더나는 자사가 개발 중인 백신은 가정과 의료시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냉장고의 온도인 화씨 36도에서 45도 사이에 최대 30일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화씨 영하 4도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던 전문가들도 반색하고 나섰는데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이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며 데이터를 본다면 숫자가 그 자체로 말해준다. 나는 나 자신을 현실주의자로 묘사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신중한 낙관론자라며 나는 이보다는 덜한 무언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분명히 90%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백신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이를 확신하지는 않았다. 모더나의 백신이 나오기 전 50%에서 60% 정도의 효과를 보이는 백신도 괜찮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이 백신 승인 기준으로 정한 50%를 훨씬 웃도는 기준이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90% 예방 효과보다도 뛰어난 수준이다. 이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스위스 공장에서 매년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4억 회분을 생산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스위스의 의약품 계약 제조사 론자가 미국과 스위스 공장에서 코로나19 백신 4억 회분을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둔 론자는 미국 뉴햄프셔주, 포츠머스 등에 각각 1억 회 분량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4개의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풀가동해 백신을 생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유럽에서는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중간 결과가 발표되자 그 어떤 지역보다 반색하고 나섰는데요.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보건 담당 EU 집행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고무적인 소식이다. 우리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이번 주 후반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 독일 바이오테크와 서명할 것이며 이후에도 모더나를 비롯한 제약사들과 더 계약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측은 그동안 국내 제약사, 보건복지부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과 공급을 추진해왔습니다. 모더나는 지난 8월 27일 국내 제약사, 보건복지부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협력 의향서 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임상실험 경과 등을 공유했고 지속적으로 완제 수입 그리고 국내 공급과 관련한 협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물량 제시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화이자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화이자 측은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백신의 보급으로 사람 간 전염률은 50%까지 감소할 것이라며 내년 겨울이면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제약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의 백신은 저온에서 보관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유통 과정의 기술력 또한 백신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화이자의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상태로 유통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물류기업은 SK가 지난 1월 투자한 한국초저온이 유일합니다. 한국초저온은 지난해 4월 경기도 평택시의 오성 산업단지 내 2만 8천 평 규모의 대지에 현대식 저온 물류센터를 준공해 6월부터 가동 중입니다. 한국초저온은 영하 162도의 초저온 환경에서 액화 천연가스를 다시 기체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저온 물류용 냉매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기 냉장 방식 대비 전기요금을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LNG 냉열을 활용한 초저온 물류센터 기술을 갖춘 곳은 한국초저온이 유일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던 국내 기업들이 먼저 백신 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나오면서 기운이 빠질 법도 한데요.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백신 개발을 중단하기보다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회사를 직접 찾아 설령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에 성공하고 우리가 수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자체 개발에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만 2,600억 원이 넘는 연구비를 투자하는 등 반드시 백신을 자체 일본인들이 자기들은 도저히 따를 수 없다고 부러워하는 5가지가 있다. 첫째는 삼성전자이다. 삼성전자는 처음에는 일본으로부터 배웠다. 배워서 일본을 저만큼이나 추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몇 해 전부터 일본의 전자회사들 전체 이익보다 삼성전자 한 회사의 수익이 더 높았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삼성전자는 일본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회사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는 인천공항이다. 일본인들이 한국 여행을 나서서 인천공항에 내리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 한다. 인천공항이 세계공항 평가에서 10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럴만하다. 셋째는 여자 골프이다. 넷째는 거미줄처럼 깔려있는 YP 네트이다. 한국의 인터넷망의 속도나 숫자에 있어 세계 제1인점은 이미 알려진 지 오래다. 시골 여관방에서도 와이파이망은 신속 정확하다. 세계 2등이 없는 1등이 한국의 전산망이다. 다섯째는 한국 아줌마들의 파워이다. 일본 여성들은 순종형으로 자라서 착하고 순하다. 그러나 한국 아줌마들은 방목하다시피 자라 거칠고 야성적이다. 단체로 다니며 목소리도 높고 행동에도 거침이 없어 일본 여자들을 그냥 밀치고 나간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한국 아줌마 패거리를 만나면 그냥 피해버린다. 일케현 논의 나랑 아베 임기 중 개헌도 물 건너가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평화헌법 개정이 내년 9월로 끝나는 아베 총리 임기 중에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일본 언론에서 3일 제기됐다. 집권 자민당은 당초 작년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통상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안 작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아베 총리가 정부 주최 벚꽃 보는 모임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내각 지지율이 연일 급락해 야당이 반대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여력이 없었다. 자민당은 이달 20일 소집되는 통상국회에서 개헌을 염두에 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개헌 원안 논의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나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NHK는 이번 통상국회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와 구체적인 개헌안 논의 전망과 관련해 야당과의 타협 전망이 서지 않아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한 정세라고 이날 평가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정선거와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철도역이나 상업시설 등의 공통투표소 설치 등을 국민투표 때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투표에 수반되는 TV 광고 규제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타협이 쉽지 않다고 NHK는 전했다. 개헌 원안 논의도 당장 시작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와 관련 사케이 신문은 논의의 장인 중의원 및 참의원 헌법심사회의 시작은 올해 예산 통과한 4월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아울러 올해 7월에는 도쿄도지사 선거가 있고 도쿄올림픽도 개막해 회기 연장도 어렵고 야당이 작년 임시국회 때처럼 지연 전술에 나설 가능성이 커 통상국회 때는 국민투표법 통과도 힘에 부치는 실정이라고 사케이는 진단했다. 아베 총리는 당초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올해부터 개정 헌법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자신의 자민당 총재 임기 내 시행으로 목표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아베 총리는 지난달 9일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내 손으로 완수해가고 싶다며 임기 중 개헌 의지를 천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미래를 확실히 응시하면서 이 나라의 모양에 관한 큰 개혁을 진행하겠다. 그 선두에 있는 것이 헌법 개정이라며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헌법 개정 절차를 고려할 때 임기 중 개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에서 헌법 개정안은 하원격인 중의원과 상원격인 참의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된 후 60에서 18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 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번 통상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개헌 원안이 제출되고 내년 통상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돼 아슬아슬하게 아베 총리 임기 만료 전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산케이는 내다봤다. 그러나 40% 안팎에 불과한 아베 총리의 낮은 지지율을 고려할 때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부터 쉽지 않고 개헌 원안 조율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민주당 등 야당은 개헌 자체에 반대하고 있고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헌법 구조의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 근거 조항을 넣자는 자민당의 개헌안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개헌 원안 조율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나 연립여당